13번을 봅시다. 당당당당당당당당. 영상을 처음 키면 이 소리가 나올 거야. 알지?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랍니다. 코로나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6이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4일 때 다음을 계산하라는데, 자, 우리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뭐와 같다? 여집합과 같지. 그럼 이거의 개수라는 건 무엇과 같다? 전체에서 뭐 빼준 거와 같아요? A 합집합 B를 빼준 거와 같아. 그럼 전체가 24라고 했으니까 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뺐더니 6이 됐다는 얘기. 그 말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 18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MB의 값 구하는 거지. 자, 얘가 의미하는 거 무엇이에요? 얘는 N에 A에서 뭐 빼준 거와 같다? A 교집합 B를 빼준 게 14가 된다. 그럼 우리는 합집합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돼? 얘에서 얘 빼주면 뭐 돼? B 18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얼마? 4라는 답이 나오겠지. 또 질문 없어? 끝까지 질문 없어? 저 81번이 문제가 잘 안 읽혀져요. 문제가 안 읽혀진다고? 네. 국어책 읽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도 아니고 안 읽어진다면 우리 아들도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아, 이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훔쳐가시고 네, 가만히 있어요. 했거든? 영상 꼭 봐야겠다. 앞부분이니까 어차피 조금만 건너뛰면 될걸. 2분 31초 때. 자르시는 거 아니겠지? 181번보다 나 그런 편집기는 몰라. 나이스샷.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해볼까? 프로 오네가 풀기? 네? 프로 오네가 풀기? 프로는 있을까요? 오늘은 안 쓰는 81번. 나는 왜?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쌤, 저 풀었어요. 넌 아니지. 상처 받았어. 풀 거야? 아니요. 봐봐, 풀지도 않고 풀 수 있는데요. 살짝 그냥 살짝 야매로 풀었는데. 나도 약간 그렇게 그게 정석인지 모르겠어. 자, 어느 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헌혈과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가 희망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 이은채와 누구라고 할까? 황윤서. 황윤서를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혈을 희망하는 학생은 28이고 환경보호를 희망하는 학생은 하지 않은 학생은 10명이래. 네? 환경보호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 자, N의 전체는 얼마가 되고 50인 거고 헌혈을 신청한 학생은 얼마고 28인데 환경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0명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에서 환경보호를 신청한 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12.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40이 되겠지. 자, 이거를 가지고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참일 때 헌혈과 환경보호 활동을 모두 희망한 학생, 즉 N의 헌혈, 교집합, 환경보호가 되겠지. 자, 교집합의 최대는 뭐라고 했어요? 두 집합 중에 무슨 값? 작은 집합 28이 된다. 그 다음에 최소는 아무리 헌혈과 환경보호를 합한다고 해도 무엇보다는 작거나 같다? 전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합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헌혈 더하기 환경보호 빼기 n의 헌혈 교집합 환경보호가 된다. 얼마가 5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므로 n의 헌혈 교집합 환경보호는 크거나 같다. 68에서 58 빼면 18보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얼마? 18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특강하는 애들은 특강할 때 질문하면 되는 거고. 없어 나머지는? 물 마실 것 같아요. 아니. 입에 자꾸 마늘 마시는. 드링킹. 다 알아요. 뭐를? 아니 물 조금 있어. 없어 또? 넘어가면 돼. 명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개념불은 명제를 가자. 이제 있잖아 혀를 움직일 때마다 마늘 맛이 자꾸 나. 입에 껴있는 마늘 덕분에. 아까 그거 고기였어. 점심 뭐 먹었어? 나 마라탕 먹었다고 얘기했지. 저녁으로 저녁으로 국밥이. 디저트로 크로플까지. 이거 집 가서 어제 밥 먹을 거 아닌가? 시간이 언제 끝나지 우리? 여기 나오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왼쪽. 왼쪽 왼쪽. 네, 거기. 됐어요. 딱 거기 있어. 저요 저. 주세요. 뭐 주세요. 거기. 근데 A4 용지요. 없어요. 저도 그. 쌤이 클리어 아니 그 테스트 한 거야. 토요일.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았어. 자 보자. 내 남자 멋있어. 내 남자? 내가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체육만 100인데 그 체육은 없냐고. 쌤이 내 초콜릿 가져가셨는데 화이트 가지고 가네. 저도요. 땡큐. 정리야. 명제. 정리를 하는데. 무엇을 명제라고 해요? 참이랑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거. 맞네. 네. 반드시 주어진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게 문장이나 식이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말하지 못하면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해야 되는 건 명제냐 조건이냐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럼 무엇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지역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거. 그럼 y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미지수에 따라서 그렇지.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조건이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x는 1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 조건. x는 1이다. 명제다. 조건이다. 조건. 조건이다. 왜? 실질적으로 x라는 값에 1을 넣으면 참이 되는 거지. x라는 공간에 2를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은 조건이 돼요.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된다. 자, 조건과 명제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명제는 말로서는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P라고도 쓰는 거고. 자, 명제와 조건을 분류했을 때 여러분들 조건을 하나만 가지면은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도 있다? 명제를 만들 수도 있어. 즉,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문장을 보일 수가 있지. 자,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도 있다?
명제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되겠지.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값을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 명제를 무엇이다라고 해요? 참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도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명제.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명제 표현 중에는 다음도 있다. P이면 Q이다라는 표시도 있다. 자, 위에 아래 강조하는 게 아니야. 위에는 하나고 밑에는 두 개죠. 얘는 주어진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밑에 명제는 뭐야? 얘는 반드시 무슨 명제다? 참인 명제야. 얘는 뒤에 참이다는 말이 없어도 주어진 명제는 무조건 참일 때 무엇을 쓸 수 있다? 두 개의 선을 그을 수가 있다. 함부로 두 개를 그으면 안 돼. 진하게 그린다고 보면이 두 개는 다른 기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요? 다 배웠잖아, 뭐 지금. 앞에 있는 P를 우리는 뭐라고 해? 필요. 때리고 충분. 싶다. 때리고 싶다. 벌써부터 왜요? 필요 충분인가? 한참 뒤에 걸 얘기하고 있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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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조건. 앞조건. 전제적. 선조건. 다들 수학 안 배웠어? 수학 처음 배워? 나 지금 수학 요약해서 명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처음 배우면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정이라고 하고. 처음 듣는데. 부라뜨리지 마. 영어에서는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가희야 처음 들었어? 가정결론? 근데 왜 대답 안 해? 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한다. 가방 셔틀 시켜놓고 이제 들어와? 어? 저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자, 가정과 결론을 확인을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명제를 첫 번째 배우는 거는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냐 아니냐를 분류를 할 거고 명제라는 건 주어지는 문장이나 식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명제라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제를 푼다라는 건 참임을 보이는 방법, 참이다라를 보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이면 돼?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 있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얘는 주어진 문장이나 식을 보고서 바로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주어진 문장이나 식을 보고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차피 문장을 보고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주어진 문장만 갖고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럼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 명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순서가 돼. 알겠지? 자,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첫 번째가 아니지. A. 무엇이냐면 부정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자, 부정이다라는 거 영어에서 부정어 뭐 써요? not이라는 걸 쓰죠. 자, 무엇이다의 부정은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자, P2다라고 했을 때 얘 부정형으로는 무엇을 쓴다? not P. 물결문이 P라고 하고 기호로는 물결을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해요? not이라고 읽어. 알겠니? 자, 그럼 이 부정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다음 용어의 부정형을 배우지 모든의 부정형은 뭐 돼요? 저것도. 라고 아까 계속 했는데. 모든의 부정형은 뭐야? 안 모든. 공집합. 야 미안해 애들 수준이 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이지? 뭐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는 거고 즉 모든이라는 건 전부를 얘기하지 어떤이라는 건 적어도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처음부터는 저거다 나. 너 그러면 모든 x에 적어도 하나 이렇게 써? 어떤 x라고 하지?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또는인데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 거고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왠지 다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이 불길한 이건 뭐지? 그치? 대답을 왜 안 해 다들? 왠지 뭔가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하는 건 뭘까? 에이 F반인데 설마. F반인데 모든의 부정형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아, 어느 정도 딸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수학이 아니라 국어가 딸리는 거죠. 편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부정 배웠으면 다 배운 건데 진리집합 배워야지. 자, 명제가 집합 다음에 배우는 건 무엇 때문이야? 명제 풀이에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집합의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조건이라는 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건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이 참임이거나 거짓임을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참이나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리집합을 찾는데 우리 진리집합에서 그리고는 무엇을 하라는 의미였어? A 그리고 B. 합? 교집합이지. 왜요? A 그리고 B, A와 B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합집합은 뭐예요? 또는 합집합이지. A 또는 B요? 우리 A 교집합 B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X 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다 라고 집합할 때 설명했지. 그래서 이때 집합 설명할 때도 그리고는 명제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달라고 했어. 집합할 때 설명할 때 동영상을 돌려보면 되지. 그치? A 합집합 B는 뭐라고 했고 조건 제시법으로 하면 X가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울 때 X는 A 또는 X는 B라는 표현을 배웠잖아. 그럼 얘의 의미가 뭐야? 또는 애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 X가 실제로 A고 그리고 X는 B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과 X는 A가 아니고 동시에
x는 b여도 되는 거고, 또는 x가 a이고 x가 b여도 된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또는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말은 그리고보다는 또는이 뭐다? 더 넓은 범위의 값을 의미한다.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라는 건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또는이라는 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진리집합을 구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연산이 필요해. 그러면 얘와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문장이나 식을 보고선 참임을 보이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장의 뜻으로 그냥 이해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면 돼. 뭐냐면은 이은채는 남자친구가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녹화된다라는 거. 참. 어디에서 솔로인 척을 해. 자, 이은채는 여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지.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지. 문장 그대로 참거짓을 분류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참임을 보이라는 걸 꼭 수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백두산은 산이다.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보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문장 그대로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문장 그대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힘들 때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수학적인 계산이나 표현을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 걸 보이는 거고. 즉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문장 자체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일 수 없다면, 얘는 의자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거야? 못해. 그냥 문장 자체로 얘는 의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칠판이라고 하잖아. 문장 자체로 거짓이다라는 걸 보이면 돼. 근데 그게 안 돼. 뭐냐면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명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지. 그러면 다음 조건이 참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x값이 뭐면 돼? 1은 1과 같다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의 진리집합과 그러면 결론의 진리집합도 보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려면 x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되죠. 결론을 일치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 얘는 결론의 진리집합이에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확인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우리는 그 명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는 1이다. 다음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돼. 가정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1만 돼. 포함돼요?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문장이나 식이 그 뜻대로 그냥 참인지 거짓이 알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진리집합을 찾아섰는데 진리집합 찾기가 힘들 때가 있겠죠. 그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진리집합을 찾기가 힘들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참임을 보이는 것보다 무엇을 보이는 게 편하다? 거짓임을 보이는 게 편하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즉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진리집합과 x는 1이 되는 진리집합을 포함했을 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값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다음 값 때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관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즉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 무엇을 보이는 방법이야? 관례라는 걸 드는 거다. 이 반에 학생들은 다 남자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참이야? 그러면 진우와 같이 목욕탕 가야 돼. 거짓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를 뭐야? 다른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의 예를 들므로써 무엇이다? 다음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례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명제는 참이야 또는 아니면 거짓이야. 둘 중에 하나만을 만족을 해야 돼. 참이 아니면 뭐가 된다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거짓임을 보였다는 건 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너희들이 보일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푸시면 돼. 이렇게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 무엇이다? 관례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겠니? 지워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대우명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부정이라는 표현과 여기라는 표현을 배워야 된다. 부정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줬죠. 그럼 한 가지 물어보자. 부정이라는 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무엇이 아니다라고 했지. 집합에서 무엇이 아니다. 여집합이지. 부정이라는 건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여집합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명제에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들 역지사지라는 말을 배웠죠? 안 배웠어? 유교집안의 딸, 역지사지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하는 건 뭐 된다고 하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그 뭔 소리야? 역으로 진행해서 그치, 입장 바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거 어느 논리야? 아니 그 예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를 들면 역지사지라는 건 무엇이야? 서로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네가 내 입장 대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막 싸우다가 네가 내 입장 대봐 그렇게 하나. 입장을 바꿔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역지사지라고 해. 내가 니네한테 왜 졸아?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나처럼 앉아 있어 봐요. 졸게 되죠.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유진아? 팔짱 끼고서 잘하고 있네. 얘도 잘 들고 있고. 네가 내 입장 대봐. 앞에서 그런 모습 보면 보기 좋은가? 라는 표현이 역지사지야. 알겠지? 그런데도 팔짱 끼고 또 있어. 자, 여기라는 건 가정 결론을 바꾸는 걸 얘기한다. 즉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이거에 무슨 명제는 영명제라는 건 무엇이다? Q이면 P이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뭐 해주시면 돼요? 바꿔주면 돼요. 자, 이걸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부정이 아니야. 부정은 조건에다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P 조건에다 넣을 수 있다? 아니지. 명제에다 넣을 수 있는. 하여튼 이 다음 명제에서는 P면 Q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은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배우는 게 있어. 근데 얘를 부정치하면 얘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제는 처음 명제, 얘를 원명제라고 한다면 처음 주어진 명제를 원래 주어진 명제라고 한다면 다음은 부정형 명제가 아니라 원래 명칭은 이명제야. 주어진 명제 2야. 근데 어느 분이 한글을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거 없앴어 명칭을. 근데 가정과 결론에 다 부정을 취한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명제라고 해. 여기 이거는 절대 명칭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원래 명제에 역을 취해주면 뭐라고 했죠?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역명제에 다시 무엇을 이명제를 취하거나 이명제에 다시 무엇을 역명제를 취하면 같은 명제가 나오는데 어떤 명제?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가 나와요. 이 명제의 이름이 무엇이다? 처음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해요. 그럼 왜 힘들게 얘를 찾을까? 원래 명제가 있는데 얘를 보고선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 주어진 명제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엇을? 대우 명제를 찾아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다.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보인다는 건 원래 명제도 뭐다라는 걸 참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은 원래 명제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만 보고는 참거짓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렇잖아. 물론 어떤 애는 이걸 보고서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있어.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걸 보고선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하기 힘들어. 그럼 우리는 뭐하다? 얘 대우 명제를 채우자는 거야. 결론의 부정인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면 가정의 부정인 x는 1이다. 이렇게 대우 명제를 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찾아봤더니 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고 얘 진리집합은 1이니까 포함이 안 되네. 그럼 대우 명제가 뭐라고? 거짓이다라고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대우 명제가 거짓이니까 원명제도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주어진 명제로 참거짓을 얘기하기 힘들 때 무엇을 이용해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대우 명제를 왜 배우는지 알겠지? 처음 주어진 명제로 참거짓을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것 뿐이야. 알겠니? 자, 돌발 질문 하나만 하자. 백조는 하였다. 참이다 거짓이다? 네? 백조는 하얗다. 참이다 거짓이다? 못해요. 뭐라고? 왜 해요? 하얗다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냥 하얗다. 화이트. 오케이. 참.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참. 안 하얀 백. 만화한 백조? 거짓이지. 왜? 백조를 뭐라고 해? 영어로? 아, 백조 영어로 몰라? 영어학원 어디 다녀? 진짜 동물 백조를 말하는 거. 동물 백조. 귀여워. 백조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어? 그걸로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솔로스키 너 목걸이밖에 생각 안 나. 힌트. 검은 백조를 뭐라고 해? 블랙. 그럼 검은색이 블랙 스완. 스완. 아,
백조는 품종이야. 닭이라는 품종 안에 하얀 백조도 있고 하얀 백조 닭이랑 얼랄랄라 미운 오리 새끼가 생겨나는 거야. 닭이라는 품종 안에 하얀 닭도 있고 검은 닭도 있지. 검은 닭을 우리는 뭐라고 해? 토종이야? 검은 닭이 토종닭이야? 블랙닭. 닭 영어로 뭐야? 치킨. 아, 와 닭을? 치킨이 여기 닭이야? 와 심하. 어쩌라고? 너 치킨 먹잖아. 아니 그 치킨이 그냥 치킨인 줄 알았지 닭이 치킨인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모르고 내가 숙제 어디냐고 물어볼 때 연락 안 하고 안 보다가 가방 갖다 달라고 전화하는 게 말이 되냐? 와 우리 은채 진짜? 당황했다. 다른 걸로 이제 말 돌린다. 아니 치킨이 다 검은 닭을 오골개라고 하지. 쓰면서도 모르지. 누구처럼 치킨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닭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본 것처럼. 이상한데. 자, 백조는 품종이에요. 근데 그 품종의 이름을 만들 때 그 백조라는 새를 보고 너무 하얗다. 그래서 그 하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DNA 순열이 똑같은데 뭐가 있어? 검은색도 있다라는 거. 검은색 백조가 있기 때문에 백조는 하얗다라는 얘기는 거짓이 되는 거지. 뭐야? 이 세상에 1000마리의 백조가 있는데 999마리는 다 하얀데 한 마리만 검은색이야. 그러면 백조는 하얗다는 말은 뭐다? 거짓이다. 왜?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거 보이면 되겠지. 그치? 백조는 거의 하얗다는요? 거의라는 표현은 거의 하얗다라는 건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 아니야? 대부분이 하얗다라는 걸 얘기해야지. 하얗다는 참이에요? 응? 대부분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 거짓이지만 어떤 백조는 하얗다. 참이지. 왜? 참인 백조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맞는 얘기니까 어떤이라는 건. 그렇지. 이런 내가 이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참거짓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절대 불변. 네이버 형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왜 학교 시험에 나와요? 어?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난리가 안 나겠지. 그렇지. 백조요? 저번 백조 본 적 있어? 백조 자체도 본 적 있어. 근데 백조 이름이 하얘니까 백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 품종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그 품종 이름을 백조라고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른 지역에 원래 영국에서 백조라는 이름을 만들었어.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어?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건백조. 흑종이네 흑종. 백조는 하얀색도 있잖아. 검은색도 있고.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왜 달이라고 해? 여러분들 공식에는 우리 뭐 동물 있어? 달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가? 달은 하나. 맨 처음에 사람이 영어로 문, 한글말로 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달이라고 부르잖아. 처음에 이름 지은 사람이 그거라고 지금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정대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김대일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나하고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무조건 정대일이라고 부르잖아. 내가 죽이겠지만 쌤을 붙여야겠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 새 품종을 백조라고 줬으면 나중에 그 색이 검은색 있고 회색 있고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명칭을 따르는 거야. 왜? 그 사람의 명칭으로 그 새의 명칭을 한 분의 명칭을 백조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맞잖아. 수학 공식도 여러분들 그 여지판 받는 거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냐?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이 그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을 부르는 거야. 그게 논리야. 내가 드모르간이 이 공식을 정대일 공식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그거를 드모르간이 졌어도 정대일 공식이라고 불렀을 거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맨 처음 그거를 학문적으로 지칭한 사람이 이거로 하자라고 하면 우린 그걸 따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고. 근데요 그런 법칙 같은 거 한국 이름으로 된 건 없어요? 뭐라고? 막 한국 이름으로 된 건 없어요? 없어. 수학은? 수학이라는 학문은 어느 나라에서 발전을 시켰어?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것도 있어. 뭐 이진법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게 서양이야. 영어권 나라야. 이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도 그걸 학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칭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진법, 삼진법, 사진법 이런 것들. 그것도 우리나라의 진법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명칭을 따온 것뿐이야. 거듭제곱. 루트라는 게 그거의 의미인 거고. 루트라는 것도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명칭은 하여튼간 맨 처음에 너희들 중에 진우가 진짜 모르는 일이야. 요번에 필지상 받은 사람 얘기 들었잖아.